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육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올해의 대입은 황금돼지띠 고3 수험생에 늘어난 N수생까지 더해지면서 예년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단 1점이라도 올려보려고 선택 과목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입시 변수로까지 떠오른 이른바 사탐런 현상, 이 수험생들에게 과연 득이 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수능 선택 과목과 관련된 궁금증, 서울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작년까지는 사탐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확통론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인가요? 네. 2025 대입 이전까지 주요 대학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이 지원하려면 수학은 미적분이라 기하를, 탐구는 과학을 선택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5 대입부터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이 폐지되면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상관없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사회탐구를 선택하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미적분이나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확률과 통계나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확통론 또는 사탐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의 시험 결과나 응시 비율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가요? 네. 확통론은 작년 수능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2024 대수능과 비교하여 2025 대수능에서는 수학의 선택 과목별 응시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그 6월 모평의 응시 비율을 좀 비교해 보면 미적분 선택자가 줄고 확통 선택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확통런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비해서 사탐런은 이미 작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대수능에서 과학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비율이 48.1%였는데요. 2025 대수능에서는 37.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48.5%하고 10.3%로 2024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6월 모평에서의 사회 두 과목 선택자는 57.4%,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선택자는 16.5%로 작년 수능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한 반면 과학 두 과목 선택자는 24.2%로 감소폭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지금 문이과 통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이른바 문과 선택 과목이라고 하고 있는 사탐 혹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수험생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제 확통론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작년 수능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올해부터 이제 확통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택 과목별 그 최고점의 차이에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 대수능에서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최고점의 점수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졌는데 작년에는 5점으로 좀 좁혀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의 유리함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쉬운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원점수를 높이는 것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의 유리함보다 크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특징은 9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수능으로 진행되면서 조금씩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탐구 과목에서는 수학에서처럼 과목별 최고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회가 높을 수도 있고 과학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탐론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과학과 사회의 학습 부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비해서 과학의 학습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학을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회를 선택해서 학습 부담도 줄이고 성적도 빨리 올리려는 전략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그 작년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변경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들이 좀 전파되면서 수험생들의 사탐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선택 과목에 제한이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기 어렵지만 선택 과목의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워낙에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과목의 선택자가 늘고 줄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탐론으로 인해 당연히 그 선택 과목별 인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과목의 선택자는 늘어나고 과학 과목의 선택자는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 경향성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문화 선택자가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4 대수능까지는 사탐 선택자 중에서 부동의 1위는 생활과 윤리였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부터 사회문화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사회문화는 전년도에 비해 6만 3,263명이 증가한 19만 4,790명이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연계 성향을 가진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사회문화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리 과목의 선택자 증가도 눈에 띄었는데요.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모두 기존의 선택자 수와 비교하면 증가한 인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그 자연계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에서는 그 원과목의 선택자가 모두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화학원의 감소폭이 눈에 띕니다. 다른 원과목과 감소 인원만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선택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감소 비율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번 6월 모평만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 수능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과목이 감소한 것과 달리 소폭이긴 하지만 투 과목의 선택자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투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 과목 선택 시 얻을 수 있는 표준점수상의 유리함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 과목 변경을 고민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택 과목의 제한이 웬만한 대학에서는 모두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 서울대나 일부 의학 계열 그리고 자연계 사범 계열에서는 남아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의 제한이 아니더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따라서 확통런이나 사탐런을 고려할 때 가산점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따라 가산점 부여 방식이나 비율, 점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수능에서는 그 점수상의 유불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꼭 선택자의 수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상의 유불리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시에서는 좀 다르죠. 그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면 필요한 등급을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사회로의 선택 과목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 중에서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이 필요한 수험생이라면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택 과목 변경이 반드시 성적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본인의 학습 준비 정도와 지원 대학의 기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우리 수험생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